근성, 노력, 정신력. 여기 피 끓는 열혈만하게 상징 같은 슈퍼 로봇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게타 로봇. 이 로봇은 마징가 Z의 인기가 한창이었던 1974년 등장, 독특하게 비행선 세대가 합체해 게타1, 게타2, 게타3로 전혀 다른 외형을 가진 세대의 로봇들로 변신하며 진화하는 형태를 취했으니, 이는 로봇물 역사상 최초의 합체와 분리의 개념을 도입한 로봇으로 당시 로봇계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영향을 미쳐 로봇물의 전설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의 슈퍼 로봇들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1976년 등장했던 컴배틀러 V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성공한 합체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70년대를 상징하는 로봇 애니계의 금자탑을 쌓았는데, 이 게타 로봇은 당시 완구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처음 도입된 합체와 분리라는 개념을 당시 완구의 기술력으로는 재현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세 가지로 변신이 불가능해 게타 머신 1, 2, 3를 따로따로 파는 형태를 띄었으며, 부분적으로만 합체가 가능했기 때문에 완구업계도 2세대 메카의 합체를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으니, 그 덕에 완구 제작 기술도 발전시키며 이후 합체 로봇들 제작에 큰 빌미를 제공해준 1등 공신이었으니, 이 게타 로봇은 국내에선 방영되지 않아 인지도가 없었지만 1990년대 꾸준히 초인기 게임이었던 슈퍼로봇 대전의 단골로 등장하며 활약해 매니아들에게 인기를 얻다가 1998년 진 게타 로봇 세계 최후의 날이 한국에도 알려지며 확실한 인지도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합체라는 걸 보여주듯 게타 로봇은 인류의 번영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상징했는데, 게타 로봇의 동력이자 모든 설정의 근간이 되는 우주 방사선인 게타선은 일종의 의지를 지닌 에너지면서 적군과 아군이 모두 사용하는 에너지로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아닌 쓰기에 따라 인류를 구할 수도 혹은 말살시킬 수도 있는 에너지였고, 모든 생명체의 진화에 관여한 생명의 원천과도 같은 에너지였으니, 이 게타선은 진화를 향한 인류의 끝없는 갈망을 상징했으며, 인류는 절대로 진화를 멈추지 않을 거라는 주제를 담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게타 로봇은 마징가를 그린 나가이고와 이시카와 켄의 공동작품이었으니, 이렇게 된 것은 마징가 시리즈를 제작한 토에이 동화에서 나가이고에게 로봇 세대가 나와서 합체를 하면 더 여러 개 완구를 팔 수 있지 않겠냐며 완구로 합체가 가능한 로봇 디자인을 의뢰했었는데, 나가이고는 합체 로봇 자체는 구상을 했었지만 이미 연재작들이 넘쳐 너무 바쁘기도 했고 마징가랑 차별화된 로봇을 구상하기 힘들어해서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가이고의 매니저이자 친동생이 나가이고의 어시스턴트였던 이시카와 켄에게 연재시켜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이시카와 켄이 본격적으로 게타 로봇의 거의 모든 걸 담당하게 됐으니, 사실 게타의 첫 출발점은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징가로 돈을 꽤나 벌었던 나가이고와 동생 나가이 타카시 그리고 이시카와 켄 세 사람이 자동차를 샀는데, 셋 다 초보 운전이라 운전을 못해서 그만 3중 추돌 사고를 내버렸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꼬리에 꼬리를 문 모습을 보고 나가이고가 웃으면서 다음엔 우리 로봇셋이 이렇게 합쳐지는 걸 꼭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됐다고 하고요. 게타 로봇의 주제가에도 계속 언급되는 게타의 이 겟이라는 단어는 끼우다, 타다, 합체하다, 들어갔다라는 의미였으니 바로 이 합체를 상징하는 대표 키워드였습니다. 초기에 게타 로봇 세대는 로봇에 바퀴가 달린 레이싱카 세대 컨셉이었으나 그야말로 로봇에 바퀴가 달리니 오대가 나질 않는다. 예를 들어 설정이 삭제되었으며 주인공 나가레 료마는 완전 열혈 바보 담당으로 맨날 불타오르는 캐릭터였으며, 그의 전용기 이글호를 선두로 합체한 게타1은 밸런스 기체이자 공중을 자유로이 날 수 있지만 그만큼 방어력이 떨어졌으며 주무기로 보통 칼을 쓸 텐데, 이 친구는 어깨에서 뽑아 던지는 쌍도끼 게타 토마호크를 썼으니 이놈이 로봇계의 원조 도끼 살인마였으며, 활용무기로 복부에서 나가는 게타선 광선 게타 빔을 갖추었고, 나가레 류마와는 정반대 냉혈한의 성격을 가진 진 하야토가 모는 제규호를 선두에서 합체하는 게타2는 격투가
게타 장기로 가장 빠른 기체면서 한 손은 집게손에 다른 한 손엔 드릴이 달려있어 땅속으로 고속 이동이 가능한 기체였으며 주로 개그를 담당하는 무사시가 운전하는 베어호가 선두에 합체하는 게타3는 유일하게 수중전이 가능했으며 파워와 화력 담당으로 해설산 오롯이라 불리는 초강력 유도 던지기 기술로 한방을 갖춘 캐릭터였으니 이렇게 성격도 활용도도 제각각의 개성 넘치는 로봇 3종으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합체해 게타 1, 2, 3로 변신하고 활약했으니 당시 아이들은 정말이지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인류 이전엔 번창했던 공룡 인류가 있었는데 이들은 게타선에 의해 멸망하고 땅속 깊은 곳 마그마층으로 비신했었다가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세상에 나타났고 이를 예측한 사오토메 박사가 만든 신물질 게타선의 힘을 가진 게타 로봇을 이끌고 주인공들이 공룡 인류와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었으며 1974년부터 75년까지 총 50일화로 성공리에 방영되었습니다. 게타 로봇은 나가이고의 의뢰 덕에 시작되기도 했고 그와 합작이라는 형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지분 9화를 가진 인물이 이시카와 켄이었으니 1969년부터 나가이고의 밑에서 어시스턴트로 활약하며 주로 악역이나 적 메카들을 그리는 걸 담당했으며 본인도 이걸 매우 즐겼다고 하는데 덕분에 마징가에 등장했던 기계수들 상당수도 이 이시카와의 손에서 많이 태어났으며 따로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다가 나가이고의 부름을 받고 합류하긴 했으나 자신은 그동안 개그물만 연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봇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기소침했던 걸 옆에서 나가이고가 자네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줬다고 하며 그 기억은 당시 이시카와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이시카와는 주역인 게타1의 얼굴을 거북이 등껍질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했고 나가이고는 그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에 탄복을 했었다고 그러고요. 반대로 게타2 와 게타3는 나가이고가 디자인했는데 특히 게타1, 게타2랑 다른 게타3의 획기적인 합체 방식을 고안해낸 나가이고를 보고 이시카와 켄은 나는 절대 상상도 하지 못할 아이디어라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시카와는 기본적으로 야쿠자물이나 폭력적인 작품들을 좋아라 했고 아무래도 나가이고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만큼 그의 작품들도 그림체도 비슷하면서 주로 선이 굵고 거친 선으로 표현을 했으며 악당이 전문 영역이었던 만큼 선한 인상의 캐릭터는 찾아보기 힘들고 나가이고의 제자답게 폭력적이고 섬뜩한 작품들을 많이 그렸는데 특히 적들도 게타로봇 초반엔 공룡 제국이나 백귀 제국 같은 세계 정복을 하려는 악의 조직에 맞서 싸워 나갔다면 90년대 들어선 우주적 존재들로 스케일을 넓혔으며 그의 작품들은 갈수록 적의 정체가 뭔지 파악이 안 되는 수수께끼적이고 저건 대체 뭐하는 세수대하냐 싶은 코스믹 호러스러운 무시무시한 외형들을 자랑하게 됐으니 그의 작품들은 진행될수록 그야말로 우주적 스케일을 자랑하며 스케일 큰 작화와 주로 열린 결말로 명확하게 결말을 보여주지 않기로 유명했는데 그의 그림체는 극한을 치닫는 박력 넘치고 역동성이 넘치는 연출력이 정말 압권이었으며 이 매력이 모두 담긴 결정체가 게타로보였으니 특히 광기에선 나가이고를 아득히 넘어섰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바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에반게리온을 만든 안노 히데야키에게도 이 코스믹 호러스러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도 같은 미지의 적이라던가 에바 조기의 폭주 같은 광기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이고의 데빌맨이 그랬듯 TV판 애니와 원작 만화는 완전 다른 별도의 작품이기도 했으니 나가이고는 TV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나도 그랬어 라는 조언을 해줘. 그렇게 만화판에선 정말 이시카와가 하고 싶은 걸 다 넣어서 아군 적군 가릴 것 없이 광기가 넘치고 사방에 피가 튀고 살점이 터지는 극한의 폭력을 담은 작품이기도 했으니 하드코어를 좋아하시거나 그의 엄청난 광기를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원작 만화 게타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시카와는 게타로보 완결 후 이어진 후속작 게타로보 G, 게타로보 고에 이어 진 게타로보까지
하나로 엮어내며 시리즈를 연결시켜 거대한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게타 로보 사가를 구축했고 2001년 게타 로보 아크라는 신작을 이어나갔으나 2006년 신부전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제대로 완결을 시키지 못한 미완의 유작으로 남게 됐으니 게타 로보가 너무 방대해 뭐부터 시작할지 망설이신다면 각자 시리즈가 모두 별도의 세계관과 스토리니 70년대 오리지널이 너무 오래된 거다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피규어가 제일 많이 팔린 인기 시리즈인 2004년작 진게타 시리즈로 시작해 처절함의 끝을 보여준 98년작 진게타 로보 세계 최후의 날로 입문해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특히나 이 게타 로보 주제가들은 남자들을 불타오르게 만들게 언제 들어도 열혈 가득한 박력과 정신력을 담고 있는데 특히 일본 애니송계의 전설 가게야마 히로노부가 부른 진게타 로보 세계 최후의 날의 두 번째 오프닝 히트는 그야말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의 특유의 열혈혼이 들어간 창법으로 전설의 OST로 등극했으니 잠깐 들어보면 이 주제가는 그야말로 게타 로보의 상징과도 같은 명곡으로 남았습니다. 수많은 슈퍼로봇의 선구자로서 변신과 합체, 진화라는 주제를 던진 게타 로봇 지금 정주행하러 가보시죠.